이제 저희 이어서 해볼까요? 이제 제가 칠판을 좀 지우는 동안 잠 좀 깨고 다시 이제 수업 시작가야 돼. 준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는 안 지우겠습니다. 하나의 종이가 우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기는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타임까지 앞서 쉬는 시간 전에 이 산화환원 그리고 그것의 동식성, 산화제, 환원제는 다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가 크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뭐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좀 뜬금없는데 우리가 물질들의 색깔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떤 붉은색의 어떤 물질을 가열했더니 검은색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물질을 주면 그 붉은색이 무엇인지 검은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색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색깔은 몇 가지 있는데 CU, CU2+, CU5, 탄소 다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있죠? 이 네 마리 정도만 일단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구리는, 그러니까 구리와 구리 이온의 차이는 구리는 원자 상태, 금속, 구리 이온은 물에 녹은 이온 상태고요. 구리는 붉은색, 구리 이온은 푸른색, 그리고 산화구리는 검은색, 탄소도 검은색. 됐어요? 뭐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출 방법도 몇 가지 물질의 검출 방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검출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발생된 물질, 생성물의 어떤 물질이 실제로 진짜 무엇이냐를 우리가 화학식에 쓰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아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보글보글 기체가 발생했어. 그럼 그 기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뭐 냄새를 맡거나 눈으로 보거나 맛을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실에 있는 공기, 질소냐 이산화탄소냐 산소냐, 그죠?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검출 방법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건 H2O, 물이죠. 물은 어떻게 검출하냐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는 뺄게요. 그냥 그것을 붉은색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물에다 가져다 대면 그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거 어차피 주관식으로 이 문장을 혹은 뭐 서술형으로 이 문장을 쓸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이나 이런 데서 이런 보기가 나오면 그거 물에 대한 설명이구나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어떻게 검출하냐면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에 통과까지 쓸게요.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그 석회수가 뿌옇게 변합니다. 뿌옇게 흐려져요. 알갱이들이 막 안에서 생겨요.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쓸 거예요. H2 수소는 불꽃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니까 불꽃을 가져다 대면 헉 하고 터집니다. 불과 만나면 터지는 성질이 있고 그것을 가연성이라고 불러요. 요새는 잘 말하진 않는데 중요해서 색깔로 쓴 건 아니고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O2 마지막 산소도 불꽃을 가져다 대면 그 불길이 더 커집니다. 그것을 그냥 활활이라고 쓸게요. 불길이 더 활활 타올라요. 더 강하게. 그것을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뭐 가연성이랑 조연성이란 단어는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또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고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향성이 좀 없어서 그냥 썼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 어떤
불꽃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양초가 있습니다. 그럼 양초에 불이 이렇게, 그죠? 촛불이 타오를 수 있겠죠. 크게 그릴 필요 없어. 불꽃의 바깥쪽과 안쪽이 있는데요. 불꽃의 바깥쪽을 우리는 겉불꽃. 시읒 받침이 쓰기 힘드네. 그 다음에 안쪽은 속불꽃이라고 합니다. 겉불꽃과 속불꽃. 겉불꽃하고 속불꽃 중에 어디가 더 뜨거운지. 아무도 박지윤 씨. 박지윤 씨. 어디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속불꽃. 왜요? 안쪽에 있으니까. 열의 어미 다 그렇게 답하는데요. 겉불꽃이 더 뜨거워요. 실제로는. 왜 겉불꽃이 더 뜨겁냐면 불꽃이라고 하는 것, 불탄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만나는 거예요. 산소와 더 잘 만나는 환경이 겉불꽃입니다. 되셨죠? 그죠? 산소가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겉불꽃이 산소가 더 풍부해. 그래서 겉불꽃에서 반응을 일으키면 주로 산화해요. 말 이해하셨죠? 주로 산화합니다. 속불꽃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야. 그래서 주로 환원돼요. 주로 환원. 아마 뭐 여러분들 불꽃을 막 불길이 있으면은 그 불 위에다가 손을 얹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런데 뭐 물론 대류의 영향도 있지만 이제 저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막 이 촛불 같은 거, 성냥불 같은 거 성냥불은 좀 그렇고 촛불 같은 거 끌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애기니까 못하지만 아저씨, 삼촌이나 이모부나 이런 사람 그냥 tek 끄잖아.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둔해져서 그렇게 tek 끈단 말이야. 그렇게 뜨겁지. 여러분들 이제 애기니까 뜨거워. 하지만 이렇게 요거가 별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뭐 알아둬야 되는 거지. 그치? 알아둬야 되는 거지. 쭉 적어서 정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적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43페이지 잠깐 교재에만 체크할게요. 43페이지에 있는 어떤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냥 이것도 읽을 거리죠. 그냥 읽을 거리.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서 어떤 산화환원 반응들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읽을 거리처럼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넘어가 보시면요. 44페이지. 44페이지에 산화환원 반응. 우리가 위에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을 저랑 지금 여태까지 이 전 타임에 했던 거죠. 그렇죠? 예시도 제가 막 그 개수도 채우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야기한 거고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이야기할 게 좀 많아서 일단은 먼저 좀 넘겼고요. 45페이지에 3번 보실래요? 산화제와 환원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우리 끝나기 전에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화환원의 동시성, 산화제, 환원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돼요. 네. 좀 이제 좀 어려운. 쉽지만은 않은.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저기 앞에 있는 아저씨가 덩어리 아저씨가 어렵다고 그러면 또 겁먹으시니까 쉽지만은 않은이라고 할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어렵게 설명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어쩔 수 없잖아. 객관적인 어떤 사실. 통합과학 범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 한번 다시 점검만 해봅시다.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건 산소, 수소, 전자가 관련해. 그치? 산소를 얻거나 잃거나 수소 잃거나 얻거나 전자 잃거나 얻으면 산화환원이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은 전자예요. 주인공. 산소랑 수소는 조금 부수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적을 필요는 없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전자가 주인공인데 우리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통합과학을 처음 배운, 즉 고등과학을 처음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응식에서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일단 해내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찾는 방법들을 쭉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예시만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 전자와 관련돼서 이번에도 반응식을 제가 좀 쓸 건데요. ZnCl2라고 하는 어떤 염화 아연과 마그네슘이 반응했더니 MgCl2라고 하는 염화 마그네슘과 아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산화하는 반응인데요. 질문을 해보는 거야. 개수 채울 건 없어요. 얘는 개수는 다 1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산화되었는지 누가 환원되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나요? 잠깐 한 15초, 20초 드릴 테니까 잘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찾냐면 통합과학 1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게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거야.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건 통합과학의 1에서 배웠던 이온 결합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배웠던 사실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ZnCl2는 이온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Zn2 플러스 Cl 마이너스 두 개가 만난 거였고요. Mg는 원자, MgCl2 하면 Mg2 플러스 Cl 마이너스, Zn 원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야? 아연을 가지고 있는 ZnCl2가 아연이 되는 과정에서 아연 입장에서 보면 Zn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은 요 Zn2 플러스라고 하는 건 양이온이에요. 그리고 ZN이 됐다라는 건 금속 원자가 된 겁니다. 괜찮나요? 그죠? 양이온이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얻어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은 환원된 거야. 바로 치고 쓸게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 거예요. 글자 그냥 글씨 좀 빨리 썼습니다. 자, 마그는 똑같습니다. 마그네슘이 염화 마그네슘이 되는 과정에서는 원자가 양이온이 된 거예요. 전자를 잃어서 산화된 겁니다. 바로 치고 전자를 잃어서. 기호로 안 쓴 거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죠? 이렇게 사실은 찾아봐 라고 하는 게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건데요. 그렇게만 할 거면 학원 안 왔죠? 그잖아요. 그렇게만 할 거면 우리는 학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것들을 이제 문제를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 시험 현장에서도 그렇게만 출제되고 있지도 않고요. 내신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요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일단 금속이라고 하는 녀석들의 특징.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1학기 때 주기율표 하면서 막 배웠던 금속의 특징이라 하면 저런 것들이 있었어요.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잃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전자를 잃고 싶어 하고 전자를 잃는다는 건 우리는 산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되려는 녀석들 전자를 잃고 산화돼서 양이온이 되려는 녀석들을 우리는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금속은 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막 하고 싶죠. 죄송해요, 알겠어요. 우리 다 사람이니까 놀고 싶잖아. 공부하고 싶지 않잖아. 놀고 싶잖아. 그런 거예요. 금속도 기본적으로 전자를 잃을 수 없는 환경도 있지만 잃고 싶은 거예요. 기회만 보이면. 우리도 기회만 보이면 놀고 싶어요. 저도 저번 주에 아저씨가 병들지 않았으면 지금쯤 일어났을 거예요. 됐죠? 됐죠?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금속들끼리도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리는 애들이 있고 잘 잃어버리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건요. 그때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건 전자를 이제 다시 얘기할게.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는 개수가 많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수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CA2 플러스 K 플러스 그러면 얘가 더 많이 잃어버렸네? 반응성이 크네?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야. 됐지?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45페이지에 금속 원소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해서 써져 있어요. 중간에 보이세요? 굉장히 징그러운 것이 있는데 일단 제가 칠판에 좀 써보겠습니다. 그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겁먹지 마세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널리 알려진 금속들 사이에 반응성을 비교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개만 써볼게요. 칼륨, 칼슘, 나트륨 3개만 쓸게요. 일단 3개. 3개 가지고도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첫 번째, 만약에 칼륨과 칼슘이 만나요. 칼륨과 칼슘이 만나면 칼륨의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건 더 산화되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전자를 잃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은 전자를 잃고 칼슘한테 줘요. 아니 선생님 칼슘도 금속이니까 전자 있는데매요. 소위 힘이 약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이 약한 거.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좀 유치한 예시를 들자면 요새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학생 때는 저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늙고 병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낭만의 시대였어요.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야생이었어요. 약한 녀석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힘센 애들 힘센 이제 제 기억에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한건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한건이 씨. 아주 극악무도. 사실 그렇게 극악무도하진 않습니다. 이건 좀 힘이 세지. 이제 소위 중학교의 일장이라고 하는 노원 중의 일장. 이분은 어떤 자유인이지만 또 학업은 챙기고 싶나 봐. 숙제를 애들한테 줘요. 내 숙제 좀 해줘. 아무도 거부할 수는 없어. 그냥 받는 거야 숙제를. 그럼 이제 잘 해야죠. 그러니까 칼륨하고 칼슘, 칼륨이 칼슘한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되셨나요? 갑자기 좀 딴 얘기긴 한데 한건희 씨에 대한 일화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한건희 씨는 참 희한해. 나도 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자, 학교예요. 교실. 교탁입니다. 교탁. 1, 2, 3분단 요새도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급식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식차가 교실에 오면 교실에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학교 급식도 잘 나오고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밥, 국, 반찬 3개.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미니 돈가스 아시죠? 한 4개. 가지나물, 김치. 그냥 이렇게 인 거예요. 엎어버리고 싶죠. 근데 하여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건이는 어떻게 하냐면 딱 젓가락을 하나 딱 들고 그러니까 물에 한 건지 예의 바른 건지 모르겠어. 서서 물어봐요. 한 명씩 싹 돌아. 그러면서 물어봐. 나 돈가스 하나만. 옆으로 또 가. 나 돈가스 하나만. 아주 예의 바르게 다 물어봐요. 한 명씩. 야 돈가스 싹 걷어 이지랄은 안 해. 돈가스 하나만. 쫙.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지나다가 제가 어느 날 저도 좀 이제 전에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어떤 이런 자유인들과는 좀 멀었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니 미니 돈가스 4개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를 가져가? 너무 열받아서 이제 내 차례가 왔죠. 제가 뭐 한 이쯤 앉아 있으면 나 하나만 물어보는 거야. 꺼져 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한건희 씨랑 좀 친한 건 아니지만 한건희 씨가 저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덩치가 커서가 아니고 한건희 씨가 다녔던 유도 유도 체육관? 거기 관장님이 제 아버지 후배였어요.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체대를 나오잖아. 하여간 나한테 이제 하다만 했을 때 내가 꺼져. 싫어 라고 했어요. 싫은지 꺼져인지 정확하진 않아. 근데 어투는 이거야. 싫어든 꺼져든 싫어. 꺼져. 둘 중에 하나예요. 했더니 한건희가 그거 아세요? 이게 자유인들이신 분들은 꼭 부탁인 척 하지만 그걸 정중히 거절했을 때 존나 싸가지 없네 라는 답이 나와요.
뭐 뭔지 아세요? 그 상황? 그러면서 제 팔 쪽을 한 대 쳤어요. 너무 아픈 거야. 그 뒤로 제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여간 그러고 그 한건희 씨는 왜 물어본 거야? 한 개만. 내가 꺼져라고 했더니 존나 싸가지 없네 하고서 치고 먹고 갔어요. 왜 그러니까 나름의 이분도 그래도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뺏어 먹은 게 아니다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한건희 씨 얘기하니까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적인 거죠. 한건희 씨가 갑자기 딴 얘기였는데 숙제를 주는 거예요. 칼륨, 칼슘. 그런데 만약에 이 반에 한건희가 없다. 또 다른 이제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 되듯이 한건희가 없으면 다른 녀석이 이런 행세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거죠. 칼슘과 나트륨이 만나. 그러면 칼슘은 나트륨한테 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꼭 전자를 준다, 얻는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산화되고 환원되는 건 상대적이다라는 걸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상대적이다라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건요. 이 금속 원소의 이온화 경향 여기 있는 거 한번 이제 쭉 쓸 건데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여러분들 받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저만 쓸게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연, 철, 그 다음에 니켈. 아이고 노란색으로 이어서 쓸게요. 중요해서는 아니고요. 하얀색이 없어요. 철, 니켈, 그 다음에 주석, 납, 그 다음에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그 다음에 금 이렇게 돼요. 이걸 왜 갑자기 이걸 썼냐면 일단 좀 외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반응성을 비교하는 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얘네가 이온화 됐을 때, 즉 이온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전하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원소 이름 좀 헷갈리는 거 있나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Ni는 니켈, S에는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은데요. 주석이에요. 그 구리랑 섞어서 청동 만드는 주석. 그 다음에 Pb는 납, H는 수소인데 왜 괄호 쳤냐면 비금속인데 금속인 건 마냥 행동해요. 구리, 수은, 은, PT는 플래티넘, 백금, AU는 금.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전하량 Na 플러스, Mg2 플러스, Al3 플러스, Zn2 플러스, Fe2 플러스까지는 아마 외워져 있을 것 같고 요 정도네. 니켈하고 주석은 굳이 외우지 마세요. 납, Pb2 플러스, H 플러스, Cu2 플러스, Ag 플러스 요 정도만. 반응성을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들의 지금 제가 전하량 썼는데 이거 중딩 때 이온식 그 다음에 통합과학 1에서 이온식 열심히 외우신 분들은 이미 다 기억나는 걸 거야. 아니라면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면 이제 과거를 굳이 반성할 필요는 없어. 이제 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상황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얀색이 없어졌네. 노란색으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커에 구리 이온이 들어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다가 아연 막대기를 넣었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연 막대기.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금속의 반응성은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다 줍니다. 금속의 반응성을. 혹시나 학교에서 이거 다 외우래. 그럼 속으로 빵시옷 10번 얘기하면서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 이거 다 외우라고 하는 거는 전에 개정되고 나서는 본 적은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렇진 않습니다. 하여간 돌아와서 구리랑 아연이 있다면 구리랑 아연 중에 제가 써놨으니까 아연과 구리. 그치? 반응성은 아연이 더 커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아연은 뭐 하고 싶은 애야? 전자를 잃고 싶은 애. 그런데 지금 구리가 전자를 잃은 상황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 Cu2 플러스라는 말 자체가 구리가 이온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연은 구리한테
노란색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구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그대로 줘요. 한건희 씨처럼 숙제를 줘요. 아연, 구리한테. 내 거 해놔. 아, 갑자기 떠올랐어. 내 거 해놔라고 안 해. 내 거 해줄래?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예의 바르게. 예의 있는 듯 무례하게 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 Z에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는 거예요. Z에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될 거고요. CU2 플러스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될 거예요. 자, 반응식으로 좀 써볼까? 반응식으로. Z에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ZN2 플러스 그리고 전자가 두 개 튀어나와요. 구리 이온은 CU2 플러스는 그때 잃어버린 전자 두 개를 얻어서 ZN 아연이 됩니다. 뭐라는 거야? 왜 갑자기 아연이 돼? 내가 저기 구리, 그렇죠? 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반응식 아연 이온이 되는 반응식은 산화 반응. 그러니까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일부만 보여드렸으니까 요 반응식 구리 이온이 전자 얻어서 환원되는 반응. 되셨죠? 그렇죠? 조금 용어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아연 이온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원자와 양이온이 있는데 원자라고 하는 것은 금속으로 고체 상태라는 뜻이에요. 원자는 고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온은 CU2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은 물에 녹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녹아져 있어서 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에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연 이온이 되는 건 물에 녹아서 용해되었다라고 표현할 거고,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될 때에는 고체로 석출되었다, 금속으로 석출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용해와 석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 상황이구나. 자, 반응식을 합쳐볼게요. 요 두 반응식을 합칠 때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죠.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다 쓰는 거야. ZN, 그 다음에 CU2 플러스, 잘 따라오세요. 전자 두 개. 그 다음에 ZN2 플러스, 전자 두 개. 그 다음에 구리.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초딩 때부터 주입 당했잖아. 주입식 교육 받았잖아. 똑같은 거는 꺼져. 됐어요? 그럼 남은 것만 여기다 위에다 다시 써볼게. 남은 것만 써보면 ZN 더하기 CU2 플러스 했더니 ZN2 플러스 더하기 CU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 빨간색으로 쓸게요. ZN2 플러스 되면서 산화, 저 왼쪽처럼 CU2 플러스가 CU 될 때에는 환원 됐다라고 찾는 거. 됐습니까?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문제의 어떤 직접적인 예시는 지금 당장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찾아야 된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요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음이온은 모든 종류의 음이온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음이온은 산화되거나 환원되지도 않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처음이니까 ZnCl2, Mg, MgCl2,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그게 Cl-라고 하는 건 음이온이잖아요. 뭐 질산이온이나 염화이온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음이온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그냥 이렇게 써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 거를 ZN이랑 MG, ZN이라고 썼어도 틀린 게 아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에서 일반화를 시켜야죠. 일반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정을 해보는 거야. 어떤 A라는 미지의 금속, A 이온이 있는데 걷다가 내가 B를 넣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반응성이 A가 B보다 크거나 A보다 B가 더 크거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A 플러스라고 써놔도 나쁜 건 아니야. 헷갈리니까. 그러면 A가 B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면 A가 B보다 전자를 잃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잖아. 그런데 A는 지금 어떤 상태야? 이온이잖아요. A는 이미 전자를 잃은 거야. B가 A 옆에 왔어. B가 A한테 그죠? 중딩 당시에 한건희, 중딩 당시에 김영진. 제가 김영진이에요. 이 숙제를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팔뚝을 한 대 맞고 돌아가겠죠. 주고 싶어도. 전자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장난기 빼고 A 반응성이 큰 A 이온, 반응성이 작은 B가 들어왔어요. 전자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자를 줄 수 없다는 거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게 뭐야? 뭐야?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냥 물컵에다 젓가락 꽂으면 뭔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A보다 B의 반응성이 더 크다면, 그죠? 찌질이 김영진 앉아있어. 한건이 와서 숙제를 줘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숙제를 열심히 하겠죠. 속으로 욕을 하면서. 장난기 빼고 반응성이 큰 B는 A 이온에게 전자를 줍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쪽에서 이야기했죠. 여러 가지 막 석출들 막 이런 거 일어나는 거예요. 석출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반응하게 되는 거냐면 일단 그러니까 뭐 아니죠 그냥 이렇게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얼추 정리되시면 한번 싹 지우고 그 다음 거 한번 또 문제 풀이를 위한 개념 설명 또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쓰고 계시는 중. 지워도 돼요? 아직?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쓰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감동해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저 앞에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제가 좀 천천히 내가 좀 천천히 써야겠구나.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죠? 아니라고 하셔도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요. 다 감동 받았습니다. 이미. 자, 그다음에 한번 지우면 이거 한번 싹 지울게요. 똑같은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는 할 건데 다 지우기 너무 귀찮네요. 이만큼만 지우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것을 하나 써보자면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잃은 전자의 개수, 누군가가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 누군가가 얻은 전자의 개수는 당연하게도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이랑 누군가가 얻은 것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거는 야매가 아니고 통합과학 5에서 이것도 주기율표 단원에서 배우고 온 건데 금속의 양이온, 즉 양이온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양이온의 전하량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두 개 조합해서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아니 플러스 4는 없어요? 없어. 통합에서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플러스 6 없어? 없어. 절대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자, 상황 하나만 보여드리고 정석대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최단거리로 푸는 설명하면 오늘은 마지막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A 플러스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B를 넣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B라고 하는 녀석이 이온이 됐을 때 우리는 몇 플러스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럴 수 있겠죠. 상황은 됐습니까? 그죠? 당연히 반응성을 비교하라는 건 아니야.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응성은 A가 B보다 커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죄송해요. A 플러스 말고 A2 플러스로 설명하겠습니다. A2 플러스. 죄송합니다. A2 플러스로 설명해 볼게요. 이 비커 내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비커 내에 양이온 수가 비커 안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줄어들었어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비커 내의 양이온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커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반응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A 이온은 석출돼서 더 이상은 이온이 아니게 될 거야. B는 용해돼서 이제 이온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 A 이온들 여러 마리가 있었던 자리에 B는 더 적은 수가 들어온다는 뜻인 거예요. 상황은 이해됐습니까? 반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양이온수가 늘어난다는 건 A가 뭐 한 개가 나간 자리에 B가 두세 개가 들어오겠다는 뜻인 거예요. 꼭 그런 1대2, 1대3의 B는 아니더라도. 괜찮죠? 한 명 나가고 두 명 들어오면 늘어나는 거고 두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오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석 첫 번째 정석풀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B는 1, 2, 3 중에 하나야. 왜냐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걸로 깔고 가는 거야. 통합과학에서. 통합과학에서. 사실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고등 과학에서 그냥 이거 깔고 가는 거예요. 1, 2, 3 중에 무조건 하나고요. 가정해야죠. if 1 B가 1이라면 B가 1이라면 이라고 가정해보고 우리가 식을 정리해보면요. A, E 플러스와 B가 만났더니 A와 B 플러스가 됐다는 뜻이에요. 괜찮나요? 천천히 음미를 해보세요. B가 1이라면 A는 석출됐고 B는 용해됐는데 반응식 다 쓴 거 아니야? B는 석출됐는데 B는 용해됐는데 그때 B가 B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잃어버린 얻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쉽게 A 플러스가 A가 될 때는 전자 몇 개 얻었다는 거야? 2개 얻었다는 거야. 괜찮아요? 2개 얻었다는 거야. 그럼 B도 B 플러스가 될 때 몇 개 잃어버려야 돼? 2개 잃어버려야 돼. 그런데 B가 B 플러스 됐다는 건 하나 잃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 앞에다 2를 씁니다. 다들 표정이 저를 죽일 것 같은. 그렇게 여러분들은 공격성이 있진 않는데 A 플러스 A 됐다는 것은 전자를 2개 얻은 거예요. B가 B 플러스 됐다는 건 전자를 1개 잃은 거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다 2를 다시 써줘야 되겠죠? 곱하기 2를 써줘야 돼. 그래서 앞에다 2를 썼다는 거예요. 색깔이 좀 달라서 안 보이는 건 양해해 주시고. 됐어요? 됐어. 그러면 우리는 결론 반응 전에 들어있었던 그러니까 비커를 기준으로 반응물 생성물 반응 전에 들어있었던 이온 반응 후에 들어있는 이온 원래 몇 개 들어있어? 1개. 그 다음 몇 개 들어있어? 2개. 이런 경우에는 양이온의 개수가 증가하는 케이스죠? 문제에서는 줄어들었다며. 아닌 거야. 그럼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구나. B는 1이 아닌 거야. 결론. 한 번 더 가볼게요. 더 가볼게. if 2 B가 2라면 갑자기 왜 수학처럼 하지?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A, E 플러스랑 이번에 B가 만났어. 그랬더니 A랑 B, E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뭐야? 우리 아까 해석했던 것처럼 A 플러스가 A 될 때 2개 얻었어. B가 B 플러스 될 때 2개 잃어버렸어. 계속 맞춰줄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 전에 이온 몇 개? 1개. 반응 후에 이온 몇 개? 1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양이온의 개수가 일정한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 맞아? 아니야? 이것도 아닌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그럼 당연히 세 번째겠지 할 수 있지만 보여는 드려야 되겠죠? B가 3이라면 아우 허리야. A 플러스 B가 만나요. A가 돼요. 그리고 B 3 플러스. 그러면 얘는 전자를 2개 얻은 거야. 얘는 전자를 3개 잃은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2개, 3개니까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3 쓰고 2 쓰면 되겠죠? 그래서 A 앞에 3, 3, B 앞에 2, 2. 복잡해졌는데 A는 원래 반응 전에 이온 몇 개? 3개. 반응 후에 이온 몇 개? 2개. 아우 숨차요. 그래서 양이온의 개수는 줄어들었다. 이게 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땡땡 B는 얼마나? 3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아우 이게 정석이에요. 그럼 우리는 문제를 정석으로만 풀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말로 먼저 할게. A와 B의 전하량이 몇 대면? 2대 3. 결론 A와 B의 전하량이 2대 3. A와 B의 반응한 개수 B는 몇 대면? 3대 2.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풉니다. 반응한 금속의 개수비는 전하량의 역수비와 같다. 역수라는 건 뭐야? 뒤집어 까라는 거야. 이거 다 적었어? 다 안 적었어? 아니 잠깐만. 그러면 오른쪽 위에다가 여기다가 쉽게 푸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정석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여드린 거고 쉽게 푸는 거 잠깐 보세요. 잠깐. 자, A, B를 반응시킬 거야. A, B가 몇 개 반응했느냐 비율 A, B의 전하량 몇 플러스냐라는 걸 쓸 거야. 괜찮아? 그럼 이 표를 채울 거라고. 이 고작 4칸을 채울 거야. 그런데 금속의 개수비와 반응한 전하량의 역수비는 같아요. A와 B의 전하량 여기에서 문제 보니까 처음에 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2 플러스였어. 그러면 A의 전하량에다가 2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1, 2, 3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 역수비래매. 그럼 여기다 몇을 써? 2를 쓰는 거야. 그대로 따라와서. 됐어요? 반응 전에 들어있던 이온이 누구야? A야. 반응 후에 들어있는 이온은 누구야? B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숫자. 반응 후에 이온의 개수가 줄어들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안 남았어? 1, 2, 3 중에 3밖에 안 남은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 3밖에 없다며. 무조건. 근데 A의 전하량이 2니까 요 표에서 얘도 2를 써놔도 되는 거야. 2대 1이면 1대 2고 2대 2면 2대 2고 2대 3이면 3대 2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 2를 채우고 반응 후에 이온의 개수가 줄어들기 위한 네모칸은 3밖에 안 남아요. 그럼 밑에 있는 칸도 몇을 채워? 3. 그러니까 B는 3. 이게 그냥 빨리 푸는 거. 요 원리를 이용해서 빨리 푸는 거. 됐습니까? 많이 어려워요? 이번에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서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 연습을 좀 해야죠. 요거는 우리가 사실 방학 때 끝낼 건 아니고요. 이것과 마지막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과 파생된 어떤 문제의 양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겠죠. 나는 아니고 내가 괴롭힌 건 아니고 그래서 좀 괴롭히겠죠. 그죠?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오늘의 우리 목표는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앞에 거 당연히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요거 한번 잘 집에서 요 내용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과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과제는 몇 페이지까지라고요? 57페이지까지 객관식만 풀어주시면 돼요. 빈칸 말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총 60문제 다음 주에는 제가 요 수요일에 들어와서 1단원 1번부터 총 60문제 PPT로 하나하나 다 해설할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죠? 오케이.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저는 안 지울게요.